박민수는 35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IT 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해운대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일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기에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삶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매일 밤 귀가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빛 사이에서 민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의 꿈은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동남아시아 곳곳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소수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의 꿈은 나날이 커져갔고 35살이 되던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을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말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캄보디아의 푸른 산과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 없이 살자. 민수는 먼저 캄보디아에서도 시엠립 안에 도착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지는 캄보디아 북부 고산지대에 위치한 크메르 마을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 여성만 남아있는 크메르 마을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전쟁으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마을이 정말 존재할까? 이 호기심이 그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결국 민수는 시엠립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캄보디아 북부 바탐방을 거쳐 더 깊은 산속으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긴 하대요. 하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길도 없고 외부인에게 경계심이 강하다고 해요. 가이드 말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탐방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한 후 그는 홀로 산길을 따라 깊숙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이드는 어느 지점까지만 동행하고 그 이후로는 민수 혼자서 여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모르는 길이에요. 가이드와 헤어진 후 민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직후라 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바퀴는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수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목숨을 구했지만 오토바이는 계곡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나무와 안개뿐이었고 더 이상 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의 마지막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민수는 따스한 모닥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낯선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여성은 크메르 특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한국어가 아닌 크메르 언어와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반티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 사냥꾼들이 산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더군요.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여성은 그에게 약초로 만든 차를 건넸다. 이걸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소피아라고 해요. 마을의 약초 전문가죠. 민수는 차를 마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이군요. 흥미롭네요. 우리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특히 남자는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소피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여성들만 살고 있어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가 찾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전 내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돌아오지 않았죠. 몇몇은 도시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할아버지 몇 분과 어린 남자애들만 남아있어요. 민수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 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소피아가 안내해준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다. 캄보디아 북부의 높은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약 52채 정도의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도 보였지만 청년 남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마을에는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소피아의 설명에 민수는 더욱 놀랐다. 마을을 걷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수줍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속삭이며 웃었다. 외부인 특히 젊은 남성이 마을에 온 건 거의 12년 만이에요.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자 마을의 지도자인 6비시세 여성 라나가 민수를 맞이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연장자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요. 한국 청년 소피아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몸은 좀 어떤가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비록 가난하지만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특히 당신처럼 위험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민수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점점 매료되었다. 여성들은 농사를 짓고 수공예품을 만들고 약초를 채집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다. 농사일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여성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했던 일이죠. 소피아는 민수에게 설명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공동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오랜 개발자라는 것을 설명했고 왜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로 들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도 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더군요. 젊은 여성 한 명이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민수는 몸 상태가 더 나아져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전기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마을에는 작은 수력 발전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가 불안정했다. 제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전자공학도 배웠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발전기를 수리했고 마침내 마을 전체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감탄했고 민수는 점점 마을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민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소피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민수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여성들이 만드는 수공예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직물과 자수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건 정말 아깝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수공 예품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리고 SNS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 제품이 세상으로 알려질 수 있다니. 여성들은 민수의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들에게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고 모든 수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었다. 우리 함께 반티 협동조합을 만들어 봐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라나은 이 제안을 듣고 큰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모여 민수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에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민수 씨,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함께 일해요. 라나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8주가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성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점점 늘어났다. 민수는 그들에게 품질 관리 디자인 개선,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여성들은 빠르게 배웠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말했다. 그들은 마을 근처 강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소피아.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죠.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수 씨, 우리 마을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어떤 문제인가요?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젊은 남성이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또래 거래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죠. 민수는 그제서야 마을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준 이유가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민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았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을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있다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말을 떠올렸고 마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떠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라나를 찾아갔다. 라나 할머니 마을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나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다. 우리 마을은 예전에는 2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겨우 130명 정도가 남았죠. 그중 대부분이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결혼 정년기에 여성은 약 4,2명인데 그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민수는 숫자를 듣고 놀랐다.
마음이 아프네요. 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우리 크메르는 외부인과의 결혼을 꺼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우리 마을을 도왔고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해요. 특히 한국인은 우리 크메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곳에서의 삶이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마을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녁 마을 회의를 열겠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해봐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큰 회의가 열렸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라나는 마을의 현 상황과 민수가 마을에 끼친 바를 설명했다. 민수 씨는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여러분의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의 친절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르며 마을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마을의 일원이 되어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일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 생각인가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을에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라나가 앞으로 나섰다. 민수 씨,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제가 여러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고 저도 진심으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일부 연장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라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모두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내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모여서 결정합시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잠시만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든 감동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비밀도 공개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한 제안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이 마을에서 지내며 그는 이곳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에 진심으로 매료되었다. 부산의 빠르고 차가운 삶과 달리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일까? 밤새 고민하던 민수는 아침이 되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마을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는 전날보다 훨씬 진지했다. 라나가 회의를 시작했다. 어제 민수 씨의 제안에 대해 모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먼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씩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대부분은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저는 민수 씨를 신뢰해요. 그가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고 저는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수공예 기술이 뛰어났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마을은 후손이 필요해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0대 초반의 여성 비비아나도 의견을 더했다. 그녀는 약초 전문가로 소피아와 함께 마을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티나가 말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의견을 모은 결과 사모 2명의 결혼 정년기 여성 중 30명이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나머지 12명은 더 생각해 보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나는 결과를 모두에게 알리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들으셨죠? 30명의 여성이 당신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책임입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신합니다. 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을 존중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 크메르의 전통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마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장로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연장자들이 모여 긴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민수의 제안 마을의 현 상황, 그리고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침이 돼 라나가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결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민수 씨는 크메르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셋째, 모든 아이들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 민수 씨는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다. 저는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함께 마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다. 결혼식은 크메르의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민수는 크메르의 전통 의상을 입고 30명의 여성들과 한 명씩 차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각 결혼식은 4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네요. 라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에게는 마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민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마을의 경제를 이끌었고 동시에 30명의 아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30명의 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마을의 일을 관리하는 것 모두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적응해 나갔고 마을 사람들과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라고 느껴집니다. 민수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소피아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고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좋은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엘레나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비비아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임신 소식을 전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마을에 곧 아기들이 태어날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성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축하했다. 민수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제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거군요. 그것도 여러 아이에. 민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울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는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안정시켰고, 동시에 임신한 여성들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도시에서 의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임신 9개월 차인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꽤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니에요, 엘레나.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죠.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왔다. 엘레나가 진통을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긴장과 기대 속에 기다렸다. 도시에서 초청한 의사와 마을의 전통 산파들이 함께 출산을 도왔고 민수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힘내요. 엘레나 곧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긴 진통 끝에 마침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마을에 드디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민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았고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엘레나가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좋겠어요. 크메르 언어로 희망은 뭐라고 하나요? 프놈이라고 해요,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엘레나가 대답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놈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의 첫 아들 프놈. 엘레나의 출산 이후 다른 여성들도 차례로 출산을 시작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비아나도 딸을 낳았고 이어서 다른 여성들도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마을은 신생아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 마을에 미래가 생겼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마을의 지도자로서 더욱 바빠졌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각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그는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해요.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민수는 마을 회의에서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수익을 이용해 마을에 작은 학교를 지었고 도시에서 교사를 초청했다. 또한 의료시설도 개선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1년이 지나자 마을에는 순무이 바무르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남자아이 15명, 여자아이 12명이었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수는 이제 26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끔은 부산에서의 제 과거 삶이 꿈만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진짜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민수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을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소피아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네요. 2년이 더 지나자 민수와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총 4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마을은 이제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났다. 민수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그의 아내들도 서로 협력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민수는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도 가르쳤고 동시에 크메르의 전통과 가치관도 존중하도록 교육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가족들과 달라요? 어느 날 민수의 맏아들 푸놈이 물었다. 그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푸놈.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형제 자매가 있지, 그리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란다. 민수는 아들에게 설명했다. 푸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많은 엄마와 형제 자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푸놈의 순수한 대답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박민수와 반티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랑과 협력으로 마을을 되살린 여정입니다. 30명의 여성과 40명의 아이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이런 독특한 공동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남미 에콰도르를 방문한 43세 한국인 남성이 그곳의 매력적인 네 자매와 사랑을 나누며 모두를 임신시키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콰도르의 어느 시골 마을 지명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소도시 한국인 남성 이름은 박준서. 그는 40만 팜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탄탄한 체력을 자랑했다. 사업 아이템을 연구하기 위해 그는 남미 여러 지역을 돌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차관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차피 뛰쳐나와야 할 것 같다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의 이런 결심은 아주 먼 곳까지 그를 이끌었다. 낯선 공항을 거쳐 낯선 버스를 타고 그것도 모자라 낯선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결국 말도 통하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가난이 느껴지는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거리 한쪽 구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장사를 하는 젊은 청년을 보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설픈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품을 팔려고 어설픈 영어를 말하는 소년, 소녀들도 보였다. 모두 활기차다기보다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느낌이 짙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이곳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두면서 그는 생각했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해도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나 봐. 그날 처음으로 걸었던 시골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구글 지도나 기존 여행 안내서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길을 헤매다. 결국 아무도 없는 아담한 시골길 한복판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 밤이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렵. 그때 한 무리 여성들이 다가왔다 떼운 머리를 한 여성이 제일 먼저 다가와 스페인어로 무언가를 물었다. 박준서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기초 회화 정도는 가능했다. 그는 긴급하게 자신이 한국에서 왔고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분명하게 설명했다. 길을 잃으셨나요? 도우미가 필요하세요. 한 여성이 자신이 어느 정도 영어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듯
섞어가며 대답했다.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근처 숙소를 찾고 있었는데 잘 못 찾아서 그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내 자매였다. 언젠가 여행을 다니던 중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어 발음과 단어까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둘째 자매가 간간히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주도해 주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요. 밤에는 치안도 안 좋고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해요. 그마저도 한적하던 오후였기에 이 자매들이 없었다면 그는 골목 엇단가에서 크게 곤란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고생을 알았는지 자매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쩐지 그 눈동자는 기대감과 반가움 그리고 무언가 말 못할 따뜻함이 서여 있었다. 내 자매는 각각 20대 초반, 아직 어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자매끼리 서로를 부둥켜 생활해왔다. 이름을 붙이자면 첫째 카를라, 둘째 소피아, 셋째 엘레나, 넷째 비비아나, 카를라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데 마을 장터에서 손님 맞춤 수공의 품을 만들어 판다 소피아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엘레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타 연주를 가르친다. 그리고 막내 비비아나는 아직 본격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곧잘 집안일을 돕고 자매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돈은 많지 않아도 소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늦은 밤이 되면 아파트가 아닌 작은 흙벽돌집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리듬감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던 채 길을 잃은 한국인을 발견했으니 그들의 생활은 작게나마 파문이 일어났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늦으면 돌아다니기 위험하잖아요. 카를라의 제안이었다. 처음에 박준서는 당황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걸 보니 정중히 거절하기도 미안해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당장 어디 예약한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그는 낯선 사람들의 집에 그것도 네 자매가 함께 사는 집에 묵게 되었다. 스쳐 지날 때마다 자매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국은 어때요? 케이팝 콘서트가 본 적 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요? 등등 질문 공세를 했다 반대로 박준서 역시 궁금한 점이 많았다. 여기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문화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다. 서툰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자매들이 어깨 넘어 배운 한국어가 요상하게 뒤섞이면서도 의외로 대화는 잘 통했다. 자매들은 그를 각자 방으로 안내하며 방이 좁아도 이해해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본 풍경은 생각보다 정갈하고 화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전등, 여기저기 쌓인 책들과 손때 묻은 생활용품 속에서 가족의 온기가 저리 느껴졌다. 그 느슨한 따뜻함이 박준서의 피곤한 몸을 감싸주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에콰도르의 맑은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들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시골 투유의 풍경이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비비아나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묻는다. 박준서가 문을 열자 비비아나는 수줍게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렸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콘 아레파와 프리발걀 프라이가 접시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잤어요. 그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자신도 낯선 이방인이 집에 찾아오면 선뜻 재워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마을 사람들은 넉넉하지도 않고 자매들 역시 생계가 빠듯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아침 식사 후 매들은 저마다 출근 혹은 일을 하러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다. 카를라는 장터의 공방으로, 소피아는 카페로, 엘레나는 학교로, 비비아나는 집안 정리를 했다. 그 사이에 박준서는 혹시 괜찮으면 동네 구경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비비아나는 자신의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마을을 안내해 주겠노라 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곳에는 나름의 활기가 있었다.
차들보다는 오토바이나 말이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더 많이 띄었다. 마을 중심부에는 전통시장이 열렸는데 각종 채소와 과일 수공예품, 그리고 소박한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 남성을, 그것도 꽤나 동안처럼 보이는 43세 남성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다.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왠지 밝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가 느꼈던 소감을 말하자 비비아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밤에는 위험하죠. 그 말을 듣고 문득 긴장감이 살짝 들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도 어두운 면이 있음을 언급하는 비비아나의 목소리에는 우울함이 서여 있었다. 이후 자매들이 퇴근하면 밤에는 꼭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나흘 정도가 지나자 박준서는 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보조하게 됐다. 식료품을 사올 때는 비비아나와 동행의 시장을 누렸고 카를라의 공방에 가서 목공예를 함께 구경하기도 했다. 소피아가 일하는 카페에 가서는 커피 맛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엘레나가 기타를 가르치는 학교를 방문해 한국 가요를 짤막하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 사이사이에 그는 왜 남미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인지 서서히 자매들에게 털어놓았다. 자매들은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를 응원해 주었다.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마을 시장에서 새로 팔 만한 물건 아이디어나 공방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같은 것들. 소피아가 그렇게 묻자 박준서는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듯했다. 에콰도르 전통 수공예와 한국의 디자인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들은 작은 공동체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대화를 나누던 도중 뜻밖에도 자매들이 한국어로 케이팝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박제 맞춰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박준서는 깜짝 놀랐다. 이 시골 마을에서도 한류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성격도 조금 알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존경하게 됐어요. 카를라가 말할 때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알던 척박하고 험난한 곳에서도 누군가가 한국을 그리 따뜻하게 보고 있다니, 동시에 이 자매들이 어떻게든 해보려는 박준서의 의욕을 진심으로 응원해 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서는 사업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마을 근처의 큰 시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에콰도르 전통 음악 공연이 벌어지는 한쪽 구역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이 모여있는 지역까지 볼거리가 넘쳤다. 그는 여기저기 웃거리며 메모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다 점심을 먹으려는 참의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카를라와 소피아, 엘레나, 비비아나가 다급하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빠 집에 이상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 그 불량배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제발 도와줘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문자를 본 순간 박준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집에 두고 온 자매들이 지금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마을로 들어서기 전 우연히 길가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현지 경찰을 발견했다. 페루 국적의 경찰이 에콰도르 지역까지 넘어와 합동 순찰을 하던 중이라고 했다. 국경 근처였다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 박준서는 그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희 집에, 아니 제가 묵고 있는 집에 위험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짧은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그는 한껏 조급한 표정으로 매달렸다. 경찰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박준서와 함께 자매들이 사는 곳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남성 셋이 서 있었다. 자매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경찰이 다가가자 그들은 훔친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혹은 싸움을 회피하며 달아났다. 순간적인 소동이었지만
자매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준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카를라와 소피아 엘레나, 비비아나가 그를 발견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들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올까봐 우리를 그동안 협박했는데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준서는 4명을 품에 안고 달랬다. 자매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마을에 불량 집단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토로했다. 부모님을 잃고 난 뒤로는 막아줄 어른이 없었기에 자매들이나 다른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협을 하거나 돈을 뜯어내곤 했다는 것이다. 그날 박준서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매들에게도 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매들이 눈물을 닦고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경찰이 돌아간 뒤 어둑해진 저녁 자매들은 무척 지쳐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박준서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빠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상하죠? 이방인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왠지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고 믿었어요. 카를라는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박준서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정해서. 그러다 가장 막내 비비아나가 새초록에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다 사랑해요. 마치 짜놓은 듯한 고백이 아니라 서로 눈빛을 확인하며 아주 솔직한 감정을 뱉어내는 모습이었다. 내 자매는 그가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대하여 엄청난 안도감과 동시에 뜨거운 감사를 느꼈다. 그들을 무작정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주었다는 점에서도 애틋함을 갖게 되었다. 그 순간 박준서 역시 벅찬 감정이 솟구쳤다. 나도 여러분을 정말 아낍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음이 통해 버리다니 나 스스로도 놀라워요. 그를 바라보는 내 자매의 눈동자는 진심이 가득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의외로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강렬하게 피어날 수 있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가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만큼 자신을 순수하게 믿어주고 의지하는 이들을 만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그날 이후 박준서는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몇 주만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어느새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어느 날 아침 카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어떤 든든한 기둥을 원했어요. 물론 우리끼리도 잘 살아왔지만 지금은 당신이 집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들 사이에는 혼인 서약도 제도적 보장도 없었다 그러나 넷과 1명 5사람의 평화로운 가족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갔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걱정하며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공동체였다. 물론 이런 관계에 대한 시선이 모두 좋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댔다. 저 집에 한국인 사내가 들어가 살더라. 내 자매를 전부 아내처럼 거느린다는데 그거 불법 아냐 등등 말이 무성했다. 그러나 직접 이 가족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들의 우애를 부러워했고 실제로 자매들과 박준서 사이에는 질투나 증오 대신 깊은 신뢰가 존재했다난 너희 각자에게 마음 있어 누가 더 좋고 덜 좋고가 아니라 모두가 소중해. 박준서는 밤마다 자매들과 속마음을 주고받으며 자신조차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다고 고백했다. 자매들은 서로 웃으며 우리도 그래요. 왠지 질투하기보다는 같이 사랑받고 싶고 그걸 또 나누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신비로운 형태의 가족. 어쩌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더욱 솔직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싹 틔우고 위기를 함께 견디며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네 자매와 함께 머무는 동안 박준서는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남미 전역을 돌며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는 구상을 조금 수정했다.
이제는 이 마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카를라의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수공예품은 생각보다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소피아가 카페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지역 커피 농장주나 로스터리 업체들도 있었다. 엘레나는 음악과 예술 교육 쪽으로, 비비아나는 요리나 실내 장식 쪽으로 재능을 펼칠 수 있었다. 우리가 모이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걸 널리 홍보해 보면 어떨까요? 박준서가 제안하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본이 있을까요? 카를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꺼냈다. 가난한 시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유지하기만 했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나 재산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은 포기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쪽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큰 돈이 없어도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일단 지역 공방에서 만드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자매들이 좋아하는 K-드라마나 K-팝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도 가능하겠죠. 사실 한류 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말에 자매들의 눈이 빛났다. 재미있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팔던 전통 공예품에 한글 문구를 새긴다거나 한국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 볼 수도 있고, 엘레나는 공연용 소품 같은 걸 기획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쏟아지자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밤 늦게까지 열띤 회의를 나누었다.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떻게 팔지, 마을 사람들도 함께 고용할 수 있을지 등등 희망이 담긴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었다. 자매들과 박준서는 마을 공예 시장을 시작으로 주변의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처음에는 소박하고 미약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 루트도 생겨났다. 박준서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소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이 시골 마을은 점차 변화를 맞이했다. 자매들의 집에는 작업실이 생겼고 카를라와 비비아나는 함께 디자인을 연구하고 소피아는 카페와 연계해 커피 원두나 관련 상품도 함께 만들어 나갔다. 만나는 음악 공연을 기획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는 여전히 있었다. 불량 집단이 여전히 마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매들만이 아니라 확대된 사업 공동체와 경찰의 협력이 강화되어 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니 범죄자들이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네 자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박준서의 아이를 말이다. 절대로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 애정이 충만한 이들의 생활 패턴 속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제 우리는 정말 대가족이 되겠네요. 자매들은 배를 만지며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준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새로운 생명들에 대해 강한 애착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죠. 그들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구보다도 단단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들의 독특한 가정 형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사업을 통해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여러 이웃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 자매와 박준서의 한 집 동거는 단순한 로맨틱한 관계를 넘어 지역 발전의 주축으로까지 성장했다. 마을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며 도로와 치안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남미의 작은 시골 마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곳, 평화와 희망의 상징 같은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매들은 모두 출산을 했다. 한 번에 태어난 새 생명들이 마을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바꾸었다.
네 아기가 동시에 울고 웃는 풍경은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자매들은 다시 각자의 일에 복귀했고 박준서도 바삐 움직이며 사업 범위를 넓혔다. 어느 시점에는 인근 지역의 시장 농장, 예술 교실까지 연결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기업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도 세웠다.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늘 친절했다 낯선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박준서 역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절실히 배웠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박준서를 한국 아저씨가 아닌 우리 마을의 동료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매들은 더 이상 불량배나 협박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았다. 가난과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온정과 연대감이 그늘을 훨씬 더 크게 덮어주었다. 자매들과 박준서는 공식적으로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을 공동체 전원이 참석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축하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이라고 외쳤다. 그날 밤에 바라본 자매들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박준서 역시 자신이 선택하니 길이 옳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 5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위기가 있을 테고 이해 못하는 이들도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서로를 믿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에는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음악당이 지어졌으며 공방과 카페는 지속적으로 번창했다. 해외에서도 이 마을의 사례가 소개되어 관광객이 늘어났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네 자매와 한국인 남성의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듣게 되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자. 박준서와 자매들은 그렇게 다짐했다. 낯선 이에게 받은 호의는 언젠가 여러 배로 돌려줄 수 있다.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와 그에 따른 마을의 번영이 바로 그 증거였다. 이렇게 해서 내 자매와 한 명의 한국 남성,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까지 합쳐진 대가족은 가난과 위협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꾸려나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과 기쁨을 함께 겪겠지만 그 근저에 깔린 상호 존중과 따뜻함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에게는 서로를 아껴주고 낯선 이에게도 온정을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때로는 그 호의가 인연을 낳고 인연이 더 큰 사랑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을에는 계절이 바뀌듯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박준서와 내 자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함께 보낸 세월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하나의 큰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매년 봄이면 마을 광장에서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꿈을 키우며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희망찬 노래를 불렀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한 연대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었다. 한때 먼 이방인이었던 박준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도전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꾸려나가는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자매들이 준비한 따스한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담소는 오랜 세월 쌓인 사랑과 희망의 결실처럼 고요하고도 깊었다. 칼을 나는 마을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전통 공예품으로 마을의 이 이름을 알렸고 소피아는 카페에서 운영한 커피 클래스 덕분에 지역 농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만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음악 학교를 열어
그들이 꿈과 열정을 발견하도록 도왔으면 비비아나는 언제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수많은 기쁨과 시련을 함께 겪으며 쌓은 추억은 이제 한 가족의 전설이 되었다. 한때의 범죄와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주변 환경도 그들의 끈끈한 유대와 공동의 노력이 모여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을 본받아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박준서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족 모두와 나누며 매번 모임에서 따스한 미소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했다. 모든 날들이 특별했으나 어느 한 날은 특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희망의 밤 행사에서 온 가족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어둑한 밤하늘 아래서 가족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과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확신을 나눴다. 그 순간 박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사랑과 노력은 이 마을을 넘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모든 고난은 잠시 잊혀졌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나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가족의 따스한 사랑 속에서 자란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예술가,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으로 성장한 그들은 가족이 전해준 가치와 정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이들의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가족의 끈끈한 유대와 공동체 정신의 산 증거가 되었다. 새로운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가족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순간들은 서로의 삶에 빛나는 기억으로 새겨졌다.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박준서와 네 자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가난과 위협을 넘어 사랑과 연대로 마을을 변화시킨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이 독특한 가족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